교수님이 보실 때 그동안 뭐 YS 정권 이후부터든 어쨌든 우리가 규제라고 하는 것을 개혁하려고 시작을 한 일에 퀄리티 어프로치든 뭐 퀀티티 어프로치든 그래도 어떤 때가 그래도 그나마 효율적이었는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가 하는 게 예.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를 들면 문정수 교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 속에도 목표치가 없습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의 지금 현 수준에서 적절한 수준의 규제 수준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냐에 대한 그 관념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규제 개혁을 할 때도 보통 얘기하는 게 규제 수가 늘었느냐 줄었느냐 이 얘기만 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얼마든지 그게 그 분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숫자는 뭐 늘었다 줄었다 할 수밖에 없고 또 그거 가지고 장난질 치기도 했고 또 뭐 좀 더 합리적으로 개선한답시고 또 뭐 하다가 보니까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거기다 가치를 부여할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매달리지 말자 하는 게 제가 사실은 말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현재 우리가 도대체 우리가 규제가 어떤 상태냐라고 하는 것을 놓고 이것이 과연 우리가 바라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좀 따져가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좀 해가야 되겠다. 그런 거죠. 예를 들면 그게 가장 흡사한 게 뭐냐면 예를 들면 기업인들 대상으로 지금 어느 분야의 규제가 가장 지금 심각합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요. 예,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면서 가는 것이 좀 더 목표 의식을 갖고서 규제 개혁에 접근해 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게 아니고 예를 들면 개수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든가. 예, 근데 무슨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가지고 뭐 많다 적다 하면서 간다든가 하는 것은 우리가 규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뭐 기대를 할까요? 그런 것과는 무관하게 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그렇게 국민들의 피부에 와서 닿는 것이 아닐 것이고 그렇다면 그 규제 개혁에 큰 어떤 공감대나 지지를 그 지속적으로 그렇게 이끌어낸다고 하는 것이 자체가 어렵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충분히 답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한 것 중에 저는 제가 위원장을 하고 할 때는요. 제가 보니까 뭐가 가장 심각한 문제냐면 규제를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계속 사건 사고만 터지면 계속 규제를 새로 만들겠다고 오고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오는데 그러면 기존 규제가 도대체 얼마만큼 그것이 이펙티브 했는지 그것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었는지에 대한 것은 전혀 검토가 되지 않은 채로 계속 자꾸 규제만 강화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으니까 예컨대 단속을 몇 번이나 해봤느냐 이렇게 물으면요 자료조차 없어요. 그렇지. 그냥 실제로 하지 않는다는 것과 거의 마찬가지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정부가 제 할 일을 전혀 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규제를 새로 만들기 전에 이미 있는 규제를 제대로 집행을 하면서 자꾸 문제점을 찾아서 고쳐가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전혀 안 없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위원회 그때 하고 할 때는 계속 물어봤습니다. 기존 규제의 그 집행 실적을 내놓으라. 내놓지를 못해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저는 좀 강조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규제의 개수가 중요하지 않고 실제로 뭐 다들 불만이라고 얘기하긴 하지만 사실은 저는 그렇게 불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근데 제가 저 강의할 때도 항상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 하는데 예, 우리나라 음식점에서 폭발사고 몇 번이나 있더냐. 1년에 뭐 한 번이나 두 번 있는데 그냥 그 아래로 가스관들이 뱀처럼 기어다니는 게 우리나라 아니냐. 다른 나라 같았으면 아마 많은 폭발사고 났을 텐데 우리나라는 좀처럼 폭발사고 없지 않느냐. 참 사고 별로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학생들이 뻥하죠.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는데 저는 사실은 그런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뭐 그런 대로 괜찮은 것인데 뭔가 사건 하나 나면 그냥 온통 나라가 형편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때려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강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이런 사고방식은 뭔가 빨리 고쳐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역대 그래도 어떤 정부에서 그래도 평가하실 때 어느 정도 평가가 다 나쁘다든지 다 좋다든지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높낮이가 있을 텐데 예. 어떤 정부에서 어떤 평가를 하면요. 네, 평가를 DJ 정부 때가 뭐 그래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노무현 때 저는 굉장히 평가를 합니다. 노무현 때도 괜찮게 했다. 오히려 이명박 때 좀 실망스럽고요. 지금은 뭐 평가할 대상도 아니에요.
그 목표가 뭐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을 기준으로 하자는 거지. 나우를. 예. 예. 비즈니스 as usual 지금을 놓고 지금 얼마만큼 불만족스러우냐. 네. 그렇다면 이거를 그럼 내년에는 5%, 후내년에는 10% 개선하는 쪽으로 가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현실적이겠다. 그런 거죠.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현재 그거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전문가들은 좀 더 좋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일반 국민도 야 소비자 안전 문제 아직도 심각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한두 사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상당히 뭐 샘플이 큰 샘플을 가지고 예를 들면 소비자 안전 문제가 어떻습니까? 옛날보다 지금 얼마만큼 좋아졌습니까? 근데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지금 근데 한 60, 70% 정도가 뭐 그런 대로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저는 그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냐. 그것이 어떻게 사고 제로를 향해서 가는 것이 반드시 옳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겠냐. 근데 우리는 지금 마치 사고 제로 전혀 여기에 근데 소비자 안전 문제 때문에 피해를 보거나 근데 이것 때문에 무슨 죽고 사는 문제가 생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일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균형 감각도 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보면서 가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이런 목표 개념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 예산이 제약돼 있기 때문에 네. 현실적인 규제자들이 목표를 계속 높이자고 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린 겁니다. 높여가지고 준수를 높이려고. 예, 김 교수님 말씀은 지금 대부분 제 글 속에 있습니다. 예. 근데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서 다시 더 이메일로라도 다시 질문을 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자원이 제약돼 있을 때, 인력도 제약돼 있고, 예산도 제약돼 있고, 한 규제기관 입장에서 성과를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처벌 강화거든요. 이게 세게 먹혀 들어가 이놈들이 그래도 규정을 지켜가면서 하지 않겠는가 하는 건데요. 많은 그 regulatory enforcement에 대한 문헌들을 보니까 우리 기대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처벌을 강화를 하게 되면 아마 미국 상황이 좀 더 그렇겠죠. 당연히 그 뭐라 그래 고소라고 하나 뭐라 그러지. 이게 처벌을 하게 되면 행정 소송을 불복하는 불복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면 우리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 가서 예를 들면 심결해가지고 막 몇천억씩 때리게 되면 뭐 바로바로 그 소송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 로펌들이 제공하는 것처럼 처벌이 강하기 때문에 당연히 불복이 많죠. 그러다 보면 규제를 집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주저를 합니다. 우선 자기들 생각에도 이건 좀 너무 심하다. 이건 뭐 이럴 수 있는 일인데 이거 가지고 이렇게 처벌을 한다고 하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제대로 강력하게 인포스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소송 가능성을 염려를 해서 그렇게 쉽게 또 이렇게 인포스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식의 얘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원이 없을 때 규제기관이나 관료들이 가장 쉽게 의존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처벌을 강화하고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또 현장에서 규제 현장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실제로 뭐가 달라지느냐 달라지진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오히려 지금 이제 화관법 같은 것이 아주 대표적이라고 생각되는데 화관법의 그 처벌 수위를 보게 되면 말할 수가 없고 회사가 그냥 망하게 사고 한 번 나면 망하게 생겼거든요. 중소업체의 경우는. 그럴 정도가 되면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예를 들면 야합을 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은폐를 한다든가 하는 이런 현상이 생겨나죠. 물론 뭐 겁나니까 뭐 좀 더 조심하는 그런 건 약간 늘어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사고가 안 날 것이냐 그건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뭐냐 이런 문제 다시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런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김 교수님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그 포인트를 잘 이해하고 계신 걸로 지금 생각합니다. 제가 읽은 그 식으로 예. 이제 리소스의 그거를 강조하기 시작하면은 여기에 있는 이 글의 내용 그리고 오늘 발표하신 거 이상으로 내가 오늘 여기서 들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네. 뭐냐면 그럼 그 2탄 그러니까 그 리소스의 총량이 총량뿐만 아니라 총량의 내용, 질, 구성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전혀 연구가 없습니다. 그거 내가 들으려고 하는데 없어요. 예. 그래서 국내 전혀 연구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규제 집행 자원이 지금 예를 들면 각 부처가 무슨 규제에 어떤 정도 어떤 예산을 쓰고 있는지가 지금 분석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역시 이제 이 교수님 역시 경제학자시니까 아무래도 그쪽에 더 주안점을 두고 보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지금과 같이 규제 자원 전체가 매우 강하게 이 제약을 받고 있는 이런 속에서는 절대 좋은 양질의 규제 수단이 나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 자원이 돈을 더 들여서 좀 더 좋은 우리가 지금 보통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거거든요. 야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다 이거죠. 사람도 있어야 되고 전문성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뒷받침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계속 쳇바퀴 돌 수밖에 없는 그런 걸 얘기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국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무수하게 규제가 많잖아요. 그러면 예컨대 어느 분야에 얼마만큼의 자원이 쓰이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분석이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지금 엉망진창일 것이다. 저는 그 추측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지금 엉망진창이라는 표현이 좀 이제 그런데 사실은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순된 말을 하는 건데요. 우리가 사실은 그런 전체적으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는 무슨 이런 생각도 없이 지금 해왔는데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각 분야가 나름대로 어떤 균형 상태에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안전 분야니 뭐 무슨 분야니 할 거 없이 대개 국가의 어떤 규제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고루고루 지금 어느 정도는 맞춰지고 있는 것이 뭐 정확하게 뭐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는 맞춰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세상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세상의 어떤 놀라운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인데 그거를 활용하자는 거죠. 제 생각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현재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소비자 안전 문제가 굉장히 지금 심각하다고 모든 국민이 느꼈다 한다면 지금 환경 문제보다도 예를 들면 환경 쪽보다도 소비자 안전 쪽에 돈을 더 쓰고 있을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대로 어디서 빼다 어디다 놓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이피션시 그 개념 그대로 파레토 에피션시가 나름대로 도달돼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지 않겠냐. 그렇다고 한다면 자 여기서부터 출발하자. 자 여러분들이 뭘 더 원하느냐. 그럼 그쪽을 하고 이쪽을 줄이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피션트하게 알로케이트 되지 않겠냐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인 것이죠.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현 상태에서 플러스 알파를 우리 주장하셨잖아요. 그래도 여기 이 논문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수준에서 만족할 정도의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찾아가자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그것이 성공적이려면은 지금 현재의 성과의 그 정부에서 하는 성과 이 자체도 그러니까 결국 성과 목표 정하지 않았다고 했던 주장해 버리면은 이게 안 되는데 그러면은 아무튼 규제 우리가 질적인 규제 계획을 한다 이렇게 됐을 때 지금 한 4가지를 제가 겪고 왔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벤치마킹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규제 계획하려면 한 4가지가 있는데 OECD 규제 성능 측정 프로그램, 규제 성과 측정을 통한 규제 지배 구조 개선 사업, 효율적이고 덜 비용적인 규제 품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규제에 대한 퍼포먼스 평가를 하는 그런 지금 그 추세거든요. 그래서 목표에 지금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하지 말고 현재 수준에서 만족한 수준이면은 그래도 규제가 넉넉하다, 괜찮다라고 논문 자세히 안 읽었습니다만 이제 육상으로 교수님 당일 구조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규제 목표 수단 자원에다가 이 성과, 퍼포먼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규제 목표 이것들이 다시 또 생겨나고 또 규제 목표가 높아지고 이러는 것 같아서 만약에 이제 교수님이 주장이 이거를 일과서 이렇게 마지막 성과까지 연결시키게끔 이런 새로운 성과, 규제 계획을 평가할 수 있는 그게 또 우리가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지금 이론적이고 이런 접근 방법이 교수님 주장인데 이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려면 어떻게 성과 평가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은요. 그분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원점에서부터 재검토. 그래서 모든 규제를 놓고 앉아서 쳐다봐가지고 뭐 이거는 뭐 중복 규제니까 없애고 뭐 이거는 뭐 너무 뭐 기업에 부담을 주는 것이니까 없애고 하는 식의 접근을 우리가 늘 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점이란 말도 수도 없이 많이 써왔던 그런 말인데 사실 원점으로부터라는 말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리는 말인데 사실은 무식하게 짝이 없는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지금 현상을 우리가 출발점으로 삼는 것이 굉장히 그것이 지혜로운 일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이 정도 상태에서 만족합니까? 어떤 부분이 여러분이 좀 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 그래요. 그럼 그 분야는 지금보다 10%더 확실하게 챙기는 쪽으로 규제 개혁을 하겠습니다. 이쪽은 이 정도면 됐습니까? 아 그러면 그쪽은 그 정도 달성하는데 필요한 이상의 규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전부 긁어내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된다. 제가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렇게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국민들 양쪽으로부터 기업은 기업 그리고 국민은 일반 국민들로부터 양쪽 모두가 다 동의할 수 있는 왜 제가 이 자꾸 동의라는 말을 하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규제 개혁을 하면서 늘 부닥쳤던 문제가 바로 그것이거든요. 정부가 앞장서서 하게 되면 이거 맨날 친기업이라서 기업 입장만 생각하고 이러는 것이다. 이렇게 가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자꾸 그 규제 개혁 그 자체에 대해서 자꾸 불신이 누적돼 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해소하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어느 상태에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서로 확인을 하고 거기서 그걸 출발점으로 삼고 갈 필요가 있겠다. 왜 제가 이제 이런 착상을 했느냐면 우리 이여구 교수처럼 그러니까 원화 그 규제 비용 총량제 그걸 보니까 영국 애들이 어떻게 이런 걸 할 수 있었겠느냐 생각하니까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얘네들은 지금 현재 규제가 이미 너무 많다라고 생각한다. 그거죠. 근데 그것이 없으면 총량제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 우리나라 지금 저는 총량제 얘기하지만 저는 불가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이 총량제라니 지금 규제가 훨씬 더 늘어나야 되는 판에 지금 무슨 소리야?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런 속에서는 총량제가 불가능한 것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이 규제 목표, 수단, 자원 그런 어떤 하향식이 아니고 오히려 현실을 지금을 시점으로 해가지고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그런 접근 방점을 두고 계십니다. 네, 예.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지나치게 너무 지금 현실을 강조하다 보면 거기에 매몰될 수도 있으니까 다음번에는 좀 이제 이게 결국은 이 목표 수단 자원 또 자원 수단 목표 사이에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굉장히 그 적절한 어떤 목표 수준을 정하면 거기에 따라서 상당한 수준 그 수단의 어떤 합리화도 이루어질 걸로 보고 계시는 걸로 봐서 목표에서 수단으로 내려오는 루프도 이게 통하고 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그 목표에서 수단으로 내려오는 그 루프의 단절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또 수단을 정해놓고도 충분한 자원을 배분하지 않는 그런 단절 현상이 있고 중간중간 맥이 끊어져서 그렇지 이게 결국은 순환적인 관계에 있다고 보면 이번 논문은 이제 현실을 강조하셨으니까. 주신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저는 규제 개혁의 그 캐치프레이즈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제 개혁이라는 게 어차피 정치의 장에서 다뤄져야 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캐치프레이즈는 필요하거든요. 있어야 됩니다. 그럼 지금 현재 예를 들면 규제 개혁에 뭐가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느냐? 저는 지금 정부처럼 그런 식으로 가갖고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가 돼야 되겠느냐? 저는 요즘에 이제 많이 생각하는 건 규제 정의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많이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규제 많이 한다고 해서 약자가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약자가 정말 피해를 본다. 그런 면에서 정의 실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예를 들면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얘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예를 들면 이 정부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이명박 정부 같으면 글로벌 스탠다드 맞춘다고 하면서 갔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전혀 와서 피부에 닿지가 않는 그런 표현들이에요. 그러다 보면 정치적 지지가 모이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뭔가 규제 개혁이 계속 굴러가긴 굴러가야 되죠. 뭔가 계속 해야 된다고 제가 그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니죠. 해야 되긴 되는데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뭔가 어떤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갖고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게 하는. 지금 우리가 수도 없이 봤지만 너무 우여곡절이 많잖아요. 좀 하다가 다시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뭔가 좀 탄탄대로로 이렇게 갈 수 있게 하려면 어떤 식의 우리 사고를 자꾸 해야 할 필요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뭔가 공감대를 만들어내야 되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식의 사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